자, 이제 우리 파트 2에 들어가서 유아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상생활을 지도하는 내용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식사지도입니다. 식사지도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식사 습관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아의 연령별 식사 습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 습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 끝으로 토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대로 우리 한번 내용을 빠르게 살펴봅시다. 먼저 식사 습관의 특성입니다. 유아기는 성장이 아주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발육도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고요. 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 어떤 유아들은 개인적인 특성, 그러니까 기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알러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타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또는 어떤 음식과 관련한 또는 학대와 관련된 이런 특별한 경험 등으로 인해서 올바르지 못한 식습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교사는 유아가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유아의 식습관 발달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아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또 식사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ADHD가 있거나 좀 공격성 성향이 강하거나 또는 애착이 잘못된 형성된 아이들은 막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거식증이 있다거나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유아의 정서 상태나 안정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유아기의 식사 습관 특성을 문혁준 외에 여러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아는 발육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몸의 크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영양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식사량도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요. 개인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이나 분위기, 그런 어떤 심리적 환경이나 그릇의 모양, 색깔, 색채,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유아들은 이렇게 식욕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들 보면 케이크 알록달록한 거 이런 그릇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주는 그런 그릇들에는 심리적인 반응들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유아들은 식사 방법에 서툴러서 엎지르거나 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음식에 대한 기호, 좋고 나쁜 거죠. 그다음에 식사 태도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식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편식 지도도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기관이 잘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어떻게 식사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 또 연령별로 아이들의 식사 습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것에 따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0에서 1세입니다. 우리 이제 만 나이로 생각하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0에서 1세는 아이들이 스스로 식사 도구를 막 사용하려고 합니다.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서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손을 사용해서 먹거나 음식을 막 흘립니다. 당연히 흘립니다. 수저도 떨어뜨리고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있으면 이런 영화들이죠. 영화들을 보면서 함께 숟가락 잡고 떠먹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영화들에게 집중 시간이 전혀 길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는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음식을 도구를 통해서 먹어보는 법, 적당량의 음식을 주어가지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1살짜리 아이가 교육기관에 처음 왔어요. 어린이집에 처음 온 거죠. 그래서 처음 간식이나 식사하는 것은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유아교육기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래와 함께 먹게 된다는 것도 아주 다른 어떤 현상들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또래랑 같이 먹는 것이 1살짜리 아이들한테는 되게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앉히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탁자에 흥미가 있도록 탁자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림을 붙여본다든가, 그렇게 뭐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름을 부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에 스스로 앉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뭐 화내지 말고요. 당연히 안 오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스스로 와서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간식이나 식사 시간 중에는 주변에 호기심 끌 만한 놀잇감들을 치워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하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환경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2세 아이 봅시다. 2세 아이는 서툴지만 이제 식사 시간에 자율적으로 수저나 포크나 이런 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막 이제 혼자 스스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교사는 막 억지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막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기다려 봅니다. 기다려서 유아들이 수저 사용에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세가 되면 이제 음식에 대한 기호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단 음식, 짠 음식 이런 것들은 만 0세, 1세 이때 가급적이면 안 먹이고 하는 게 좋습니다. 2세가 되면 기호가 뚜렷해지니까 편식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0세에서 2세 사이에 아이들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집에서도 그렇고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 전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 잘게 잘라준다든가 섞어준다든가 볶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 채소로 놀이한다든가. 중간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저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편집 없이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실시간에 저희 당황하는 모습도 보고 이럴 것 같아서요. 편집 없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애들이 특히 이제 채소 같은 거 맛없잖아요. 떨떠름하고 막 그러니까 채소를 싫어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채소 같은 걸 보여주면서 놀이 활동들을 해서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이제 먹어보도록 선생님이 먹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직접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무리하게 막 억지로 먹여가지고 싫은 음식을 막 이렇게 먹이려고 하기보다는 한 개 먹어보고 조금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적당량을 먹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러면서 싫어하는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살에서 5살 사이죠. 3살에서 5살 사이는요. 식사 시간의 전 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의 전 과정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량이 막 증가를 하니까 식욕도 이제 왕성해집니다. 막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놀고 이렇게 하니까요. 식욕이 왕성해지니까 당연히 음식에 대한 흥미가 생기겠죠. 이거하고 반대로 이제 편식이 확실히 고착화됩니다. 이제 확실히 굳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식이 심하게 되는 애들은 식사 시간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집에 있으면 편식을 하면 집에 엄마가 이제 많은 음식들을 대체로 줄 텐데 유아교육기관은 딱 정해진 음식이 정해진 정량으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식사 도구 사용을 잘 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이제 잘 못하게 되는 아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만 4세 정도가 되면 젓가락 사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아동들이 다 젓가락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나 조작 영역 같은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이 젓가락 놀이를 하는 연습, 젓가락 놀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은 젓가락으로 잡기 편안한 반찬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때도 흘립니다. 아이고 뭐 어른도 흘리는데요. 애들이라고 안 흘리겠습니까? 그죠? 흘리는데 이제 흘리고 먹지 않고 이게 잘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바른 태도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지켜야 되는 규칙도 만들고요. 그런 예절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밥이나 반찬은 더 달라고 요구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먹은 자리 정리하고요. 식판이나 수저를 챙기는 것들도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깨끗하게 먹지 않고 식판에 음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깨끗하게 먹는 게 어떨까?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면 더 예쁘겠네. 이렇게 해서 언어적으로 지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먹는 아이들은 단독으로 이제 지도하기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독으로 지도하기보다 가정과 연계해서 아이들 개별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에서의 식습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가정과 연계해서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아이들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효과적인 식사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첫째로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겠죠. 편안하게 앉아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책상이나 의자의 크기를 맞춰준다든지 또 이제 영화 같은 경우 뭐 0에서 2세 사이에는 초기에 한 곳에 앉아서 먹기보다 보통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유아가 흥미거리를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유아들이 어떤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식에 대한 맛이나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놀이활동 시간 때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식사 시간 전에 손 씻는 습관 같은 것들도 미리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양치하는 것도 해야 되겠죠. 이때부터 이제 형성된 습관들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손 씻기 습관, 그리고 이제 양치하는 습관들은 미리미리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마다 개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배식을 해줘야 됩니다. 유아마다 먹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늦게 먹는 아동이 좀 일찍 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또래와 먹는 속도를 좀 맞추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식사 시간에 이제 항상 늦게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못 먹는 게 많았던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크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지? 이게 먹는 활동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먹거나 잘 못 먹는 게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충분히 격려해주고 천천히 먹어도 된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음식의 양이나 요리하는 방법 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유아의 기호에 따라 점진적으로 양이나 방법들을 이제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유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한 음식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음식을 이렇게 거부하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거부감 없이 여러 음식 종류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거부감이 있는 음식들은 크기를 좀 잘게 잘라서 이렇게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조금 이제 내용들이 깨졌는데 그냥 읽어보면, 다섯 번째는 올바른 식사 습관이, 식사 예절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들, 놀이 활동들을 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림 4-1에는 식사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연령별 동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마 다른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화들, 문학 작품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수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식사와 관련된 그런 연령별 동화들도 미리 읽어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재 교구들을 활용해서 대집단 활동이나 소집단 활동 때 음식 관련 이야기들을 충분히 나누어서 아이들이 음식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 활동처럼 이렇게 요리 활동도 해보기도 하고, 식사 규칙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역할 놀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식사 규칙을 실습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보시는 사항은 우리 책 67쪽에 나오는 아동 식습관 조사 평가지입니다. 가정이랑 연계를 해서 식사 습관이 잘 형성되도록 하려면 유아의 식습관을 조사하는 평가지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식사 예절이나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리고요. 가정에도 연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유아의 식사 습관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최근에는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유아의 경우에 사전에 부모 동의를 얻어서 또는 부모를 통해서 정보를 미리미리 수집을 해서 대체 음식을 통해서 고른 영양이 섭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 알러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왕왕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담임을 하게 되면 자기 반에 어떤 아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는 꼭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식사 습관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식사 습관 문제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단연코 편식이겠죠. 편식은 어떤 음식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어떤 음식만 좋아해가지고 그것만 골라서 거부하는 것, 골라서 섭취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 편식이 자의식이 생기는 만 2, 3세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먹은 아이들이 이유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섭취를 하는데, 이런 섭취를 하면서 감각을 통해 음식의 맛이나 식감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품에 대한 호불호가 분명해지고 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아기에는 신체의 성장이나 정신적 발달이 막 형성되고 왕성하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건강한 체질과 체격을 갖추려면 식습관이나 식생활 등이 이렇게 고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음식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편식이 왜 생기는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영아기의 이유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유를 먹잖아요. 모유 수유하고 분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유식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가정에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면서 엄마가 어떻게 식습관을 형성했느냐, 그 이유식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먹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편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식 안에서도 이유식의 식감 있죠. 식감. 이렇게 먹을 때의 느낌, 그다음에 맛, 향,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편식을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두 번째는 이제 유아의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식사를 할 때 어떤 특정 음식에 강요를 받았다든지, 또는 특정 음식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 뭐 예를 들면
먹다가 씨앗이 목에 걸렸다든지, 생선 먹었을 때 뭐 목에 가시가 걸렸다든지, 뭐 잘 안 씹혀가 질겨가지고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게 되고, 심리적 위축감이 생겨서 그 식품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이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이유들이 그런 게 있죠. 가정에서의 식습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죠. 가정에서 편식을 하는 부모나 형제 밑에 있으면 당연히 나도 편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이지 않은 식습관도 하나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바쁘게 생활하고, 바쁘게 이제 일상이 지나가다 보니까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서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특히 이제 갈수록 그런 음식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편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편식은 뭐 한 번에 이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의 성격이나 음식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쉽게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의 노력에 따라서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것도 쉽게요. 하지만 이제 습관이 되어 가지고 교정하려고 하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섭식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장애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편식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 69쪽에 보시면 양과로 2번에 아동 편식 지도 방법이 나오죠. 거기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첫째 하고 나옵니다. 섭취를 거부하는 음식을 많이 먹도록 권유하는 것은 좋지 않죠. 비슷한 영양소를 함유한 대체약 식품을 먹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70쪽으로 넘어가면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는 간식의 양을 줄여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이제 배고픈 감정을 미리 가시도록 해주는 게 좋죠. 세 번째는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지 마세요.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음식을 식사에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음식이 무엇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시간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거부하면 이제 바로 다음에 또 소개하지 말고 며칠 좀 지나서 아이들이 좀 잊어버렸을 때 그때 또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친근함을 느끼게끔 해줄 필요가 있죠. 네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막 훈육을 하고 막 뭐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더 거부감을 느끼니까요. 오히려 편식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당연히 성인이 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모델링이 되어서 선생님이 편식 없이 먹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이 편식 없이 먹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편식 말고 요즘 이제 특히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게 비만이죠, 비만. 소화 비만이 특히 많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거나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체내에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된 거죠. 대부분 소화 비만은 섭취하는 에너지 양에 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적어가지고 체내에 이렇게 지방 형태가 되면서 살이 찌는 거죠. 뭐 이 정도를 소화 비만으로 할 것이냐, 저 정도를 소화 비만으로 할 것이냐,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정의가 합의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이제 몸무게가 키에 대해서 120% 이상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비만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죠. 이제 이런 소화 비만은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식습관이 이제 많죠. 이렇게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소화 비만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적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이상, 신진대사 이상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 사이의 불균형도 비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당연히 운동 부족. 네 번째는 생활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햄버거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짜장면도 돈 많아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비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화 비만이 왜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소아 비만이 청소년 비만과 성인기 비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아 비만을 앓고 있으면, 앓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소아 비만을 안고 있으면 주변에서 이제 놀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뚱뚱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또 늘리기도 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친구가 놀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지적인 정서적인 발달에 장애를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 비만을 지도를 하려면 운동을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식습관의 변화를 주어가지고 열량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은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먹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살이 찌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법에 변화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튀긴 음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죠. 그다음에 짠 음식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유아가 이렇게 비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심리적 원인 때문인가, 불안인가, 우울인가, 공포인가, 또는 학대인가, 뭐 애착이 형성이 잘 안 돼서 얘가 밥에 대해 너무 애착하는가, 뭐 이런 심리적 원인이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 비만아들의 섭식 행동을 조사하는 표 4-5는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현장 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토론 사례가 나오는데요. 토론 사례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만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사지도였고요.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